대통령이 계엄을 했다고 해서 이 대표의 사법 혐의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했다고 해서 조국 대표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헛도는 대장동 재판, 첫 감액 예산 강행, 초유의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주도의 이 단독 예산안 삭감 상정도 많은 국민들이 평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어요. 들어보시죠. 네, 현 정국이 장기화되면 앞으로 재판 출석 어려워질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네, 내란죄 특검 지금 추진 중인데 어떤 계획이세요? 네, 여당은 질서 있는 퇴진 고심한다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는 오후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재판이 공전되는 것 상당히 유감이다 라며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조국 대표의 대법 판결이 내일로 예정됐습니다. 12월 12일 내일입니다. 조 대표는 계엄 사태 수습을 위해서 본인의 대법 확정 판결 재판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은 변경 없다, 강행입니다. 내년이에요. 내일이에요. 징역 2년 확정 시. 이거 집유도 아니거든요. 조국 대표는 1,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거든요. 집유도 안 붙었습니다. 대법에서 이대로 확정된다면 의원직 상실, 대표직 박탈, 그리고 대선도 출마 불가합니다. 그리고 구속됩니다. 조 대표,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운명에 굴복하며 살지 않겠다. 선고 연기한다는 결정도 재판 당일 그날 할 것이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2심에서도 징역 2년 유죄를 선고받고 조 대표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항소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의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적용에 동의할 수 없기에 상소하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와 제 가족 일로 인해 국민 사이에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고 국민들께 부족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데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제가 총 15차례 이상 대국민 사과를 했고요. 아마 재판부에서는 기소된 사실 그 자체를 모두 인정하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제가 사실관계와 법리에서 다투고 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잊으실 수도 있을 텐데 조 대표의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자녀의 이 장학금 명목으로 수수한 불법적인 자금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청와대에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에서 모두 1, 2심 유죄를 선고받은 겁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런 점을 질타했었습니다.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까지 했고 민정수석까지 했고 무수히 많은 사람을 날카로운 말로 비판해왔던 조 대표. 정작 본인의 범죄 사실, 유죄 판단에 대해서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범죄 사실이 인정 없는 유감 표명이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집유도 아깝다는 거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에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신변 정리 수감됩니다. 진지한 반성도 없다. 자, 24년 6개월 판사를 했었던 전주의 전 판사께서 보시기에는 내일이에요. 대법 네. 판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물론 아예 뭐랄까요? 조 대표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이 다 예상을 좀과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결과가 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예단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고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면 원심이 확정된 네, 판결된다. 그리고 이제 이거 내일 선고가 된다고 하면 사법부가 주는 시그널은 확실하죠. 여의도의 시계와 사법부의 시계는 독립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지금 이렇게 그 탄핵 소추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정당 대표로서 본인의 직무를 해야 될 상황이라 선거 연기를 해주십시오 하고 대법원에 연기 신청서를 냈습니다만 내일 선고가 된다고 하면 그런 것은 사법부에서는
일체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금 2심 재판이 내년 1, 2월에 지금 있을 예정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돼서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재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유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그리고 뭐 1심에서 진행 중고 있는 대장동 사건 그리고 또 그 성남 FC 사건이랄지 아니면은 또 대북 송금 사건 이런 것은 다 별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도 혹시나 만에 하나 이 대통령의 탄핵을 이유로 해서 본인이 어떻게 재판을 지연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마 사법부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일 조국 대표의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게 기소로부터 확정시까지 꼬박 5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또 실감하게 되는 이런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뭐 당대표든 뭐 아니면은 정말 그 높은 직위에 있던 분들이라도 어떠한 그런 그 지체된 그 재판을 좀 받으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사법부가 이런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사건일수록 예. 신속한 재판을 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익주 변호사님,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네. 조 대표나 혹은 누군가가 혹시 이 계엄 국면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본인의 확정 판결이 연기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한다는 것이 법원은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잖아요. 네네. 법원이 판결을 함에 있어서 정치 상황을 고려하거나 염두하거나 눈치 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집단도 아닌 거잖아요. 이미 조 대표의 판결은 지연됐습니다. 앞서 전재호 의원님, Justice delayed is justice denied.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말 인용해 주셨는데 이미 조 대표의 사법 절차는 많이 지연이 돼 왔는데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이 그에 대한 조 대표의 확정 판결이 지금 계엄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혹시 연기될까를 기대합니까? 이것은 법원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조국 대표가요. 이미 성공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국 대표가 1심과 2심에서 동일한 형이 딱 나오고 난 다음에 대법원에 비록 상고는 했지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건 나도 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이걸 풀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사법 질서를 정치적으로 풀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됐었잖아요. 그 지난 총선에 그 조국혁신당이라고 하는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자기 이름 들어간 정당이 우리나라 역사상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당을 급조해서 만들었는데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잖아요. 물론 그 조국이 그 조국인지 모르지만 조국혁신당만 성공을 했습니까? 그 당으로 인해 가지고 범야권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그 승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연된 이 사법 판단 때문이다. 그게 정치적으로 이제 조국은 그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때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그 효과를 갖다 볼 수 있지 않을까? 대통령이 지금 계엄을 갖다가 하고 대통령이 탄핵 당하느냐 마느냐 계속 이런 그 표결 절차가 소추 관련된 의결이 진행되고 이런 와중에 혹시 법원에서 나에 대한 선고도 늦추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를 했던 모양인데요. 제가 지금 막 찾아봤어요. 또 한 번 찾아봤는데 내일 11시 45분에 판결 선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그 변경이 없고요. 네. 내일 11시 45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있으면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용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점심시간을 코앞에 두고 이걸 갖다가 그 길게 판결 선고하면서 인용할 것 같지도 않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이게 그 인용이 파기환송이 된다라고 하면 그 소부에 있는 모든 그 대법관들이 똑같은 의견일 텐데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전원 합의체 회부가 되지 않은 것만 봐도 내일 그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공교롭게 닮은 꼴인데. 자, 김영주 의원님. 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에서 유죄가 나왔잖아요. 2심, 3심 법대로라면 내규대로라면 6개월 안에 나와야 됩니다. 좀 공교롭게
현재의 정치 상황이 초유의 어떤 계엄 시도 실패 그 이후에 탄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어떤 이 2심, 3심에 대한 어떤 국민적인 어떤 관심도가 잠시 잊혀졌을 수는 있어도 사법부가 그런 정치 상황 고려하거나 눈치 봐서 재판 시점을 정하거나 미루면 그건 안 될 일이죠. 네. 그러라고 사법부를 이 삼권 분립의 독립된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거대로 이재표 재판은 재판대로 원칙대로 결론을 내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어떤 민주주의의 성지, 선진국이 됐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현실 속에 맞닿아 있지만 민주정부 하에서의 대통령의 계엄 선포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차원 그리고 내일 재판을 비롯해서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부분을 더 이상 말하자면 사법부가 또 재판관들이 오판하지 않고 두벅두벅 자기의 스케줄대로 재판을 함으로써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지키는 것이다. 또 국민은 국민대로 또 국회는 국회대로 또 재판관들은 재판관대로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는 것이 그야말로 전 세계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굳건하다, 민주주의가 굳건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과정이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너무 그 정치권이 재판 사법부에 대해서 흔들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국민들도 지나치게 그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서 친소관계에 따라서 비난해서도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뭐 대통령이 탄핵의 문제와 현재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갖고 있는 법률적 지위의 리스크의 문제는 별개의 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실시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입장을 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사건 지연을 시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심 한 달 다 되도록 변호인 선임을 안 했다. 그러면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도 안 받고 있다라며 당당하게 2심에 임하라라고 국민의힘의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이 대표가 본인의 이 공직선거법 재판을 지연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라며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과연 이 조국 대표의 운명의 날 하루 앞으로 딱 다가왔습니다. 내일 이 시간 즈음해서 조 대표의 대법 확정 판결이 나오는데 5년이 넘게 걸렸다는 겁니다. 5년이 넘게 이 지연된 재판의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조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인 분수령 앞에서 어떤 선택지를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